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대대적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 핵심 아젠다이기도 한 이 반도체 분야에 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가지고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첨단 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의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 SK하이닉스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정부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ASML의 최신형 극좌외선, 그러니까 EUV 노광 장비입니다. 한 대에 무려 1,500억 원이나 되는 ASML의 이 EUV 장비는 극좌외선을 이용해 가지고 5나노미터, 그러니까 1나노미터가 10억 분의 1미터니까 이 5나노미터 이하의 회로를 새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세한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이 ASML 장비가 유일합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업계의 기술 위가 EUV에 달려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반도체 첨단화의 핵심 장비다 보니까 미국은 이 ASML의 EUV가 절대 중국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이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이 중국에 EUV 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니까 이걸 저지하고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2020년 1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9년 마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에 중국이 EUV 장비 제조 기술을 습득할 경우에 빚어질 수 있는 파장에 관한 기밀 문서까지 보여주면서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네덜란드는 2019년 6월 만료된 이 ASML의 EUV 장비 대중 수출 허가를 지금껏 갱신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에는 SMIC 등을 비롯해 가지고 아예 이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중국이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 ASML의 EUV 도입이 이제 막히게 되니까 중국은 사실상 반도체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지면서 이 미중 충돌의 돌파력 자체를 그 힘을 상실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 ASML의 EUV 장비를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엄청난 판단착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중국으로 반입되는 건 맞지만 중국의 기업이 아니고 한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용인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이 국제 정세를 잘 모르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이 SK하이닉스가 ASML의 EUV 장비를 투입하려 했던 곳은 중국의 우시 D램 공장입니다. 이 우시 공장은 SK하이닉스 D램 생산량의 50%,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허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자국의 군사 현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개발에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 현재로의 첨단 반도체 기술 및 장비 도입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첨단의 반도체들이 중국군의 현대화 첨단 무기의 핵심 부품으로 쓰이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군의 현대화 및 최첨단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건 곧바로 미국의 패권 도전과 함께 전 세계의 질서까지 중국이 흐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굴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패권 장악을 노리는
이 중국의 야욕을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치명적인 방법이 바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첨단 반도체 기술과 장비에 이 중국 유입을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미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장비 도입을 저지하게 되면 당장은 반도체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우시 공장 첨단화가 이 장비 도입 문제로 차질을 빚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 굴기를 막아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 원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도 더욱더 강력한 방법으로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장비라든지 기술의 진입을 막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첨단화 시도는 중단해야 맞습니다. 이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장비 및 기술 도입을 미국이 철저하게 봉사한다, 이런 조치는 이미 2년 전부터 본격화가 됐죠.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정책적 방침을 우리 기업들은 미리 대응을 했어야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는 첨단 장비를 중국에 도입하려고 하는 이 SK 하이닉스의 시도 자체가 중국 기업이 장비를 도입하려는 노력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아무리 한국 기업이라도 중국에 장비를 설치하면 중국은 언제든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고 이건 곧바로 중국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아무리 한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일단 중국 내에 첨단 장비가 도입되는 것 자체가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는 EUV 공정은 올해 처음 D램을 양산할 정도로 초기 단계라 그러면서 당분간 우시 공장에 EUV 장비 설치 계획이 없다 그러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만은 이 SK 하이닉스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씁쓸한 뒷맛이 남게 됩니다. 그동안 SK 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 공장에서 최신 D램 공정을 테스트한 다음에 양산을 시작했고요. 또 이렇게 양산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 통상 6개월에서 1년 뒤에 이 중국의 우시 공장의 새 공정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런 관리대로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1, 2년 뒤에는 우시 공장에도 EUV 공정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SK 하이닉스의 과정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중국으로의 반도체 첨단 장비 도입 문제는 비단 한국의 SK 하이닉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 13일 중국 청두에서 이 실리콘 웨이퍼 생산 확대 계획을 세웠던 인텔도, 미국 회사죠, 바이든 행정부의 제동 때문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텔은 당시 혁신과 경제에 필수적인 반도체에 대한 많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른 해법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이런 일련의 대응들은 이 삼성전자하고는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이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 플래시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D램이라든지 파운드리 공장에 비해서 중단기적인 EUV 공정 도입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미 중국 공장의 첨단화 확대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런 이야기죠. 문제는 이 SK 하이닉스의 잘못된 판단이 순식간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올 3분기 기준 했을 때 27.2%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4.0%고요. 2위죠. 그런데 3위 마이크론이 22.9%니까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과의 격차가 크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우시 공장에 크게 의존했던 SK 하이닉스는 이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장비 도입이 막히게 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은 중국에서 D램 공장을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얼마든지 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늘리면서 생산을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탈중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은 앞으로도 흔들릴 수가 없는
불변의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2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중국의 패권 야욕을 차지하기 위한 이 중국 압박 정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 역할을 박탈하고 다시는 중국이 세계 패권을 넘보는 그런 오만한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미국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글로벌 경제 속의 한국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발을 맞추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차원의 문제도 더더욱 아닙니다. 어차피 글로벌 경제 속에서 살아 숨쉬는 국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순풍을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조류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도체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낸드플래시가 D램보다는 구형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 미국의 대중 제재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에서도 EUV 장비 도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구형 장비의 중국 반입까지도 금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기업들이 이런 국제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는 답이 뻔히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철저하게 동조화를 하고 있는 일본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중국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사전 심사하는 법안을 만들 방침이라 그러면서 중국 제품을 배제하는 구상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도 자국산 반도체 소재와 화학약품, 장비 이런 것들의 중국 반입을 막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 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일본의 이런 정책 흐름에도 한국 기업들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탈중국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미중 간의 테크 경쟁은 기존의 국제산업의 질서를 통째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장비 공급과 반도체 설계는 미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 공급은 한국, 완제품 생산은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글로벌 공급망 체제 자체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국제적인 도단 흐름에서 끝까지 중국 공급망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고사하게 될 겁니다. 그런 끔찍한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가능성을 이번에 이 SK하이닉스의 EV 장비의 중국 도입 저지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